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나라 TV입니다. 보수 우파의 운명은 이 슬퍼할, 아파할 겨를도 없이 뭐 드러누워서 있을 수도 없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선거가 바로 돌입이 되어져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렇게 선거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자, 빨리 추스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탄핵 반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마디 행동을 하고 바로 또 이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보수 우파의 이 잠룡들, 이런 여러 후보들이 1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차비를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을 관저에 불러서 이 독대를 했다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발표를 그 입장문을 발표해낸 것을 마지막 그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또 대통령이 관저를 비우더라도 그렇게 같이 행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들어 있을 것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고, 너무도 이 지금 이 전국이 이 반국가적인 세력, 이런 문제에 화들짝 잠을 다 깨워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따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 반드시 이재명과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대항마가 누구냐, 이제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역시 김문수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선 사람들, 뭐 중립으로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분이 분명히 있고 억울해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 반국가적인 세력에서 또 부정선거에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깨어났습니다. 젊은 청년도 그렇고요. 자, 이런 점에서 가장 앞장을 섰던 아스팔트 우파 강보수, 이 태극기 부대, 이 그 태극기 부대가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극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비난도 있기도 합니다. 중도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분명히, 두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있어 보이는데, 우선 한번 김문수 최근 나와 있는 기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시민단체 출마 촉구의 화답을 지금 많이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하나의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8일 사퇴 예정을 최근 5일 날입니다. 8일 날 사퇴할 것으로 예정하고,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또 나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 주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몇 명이 짜고 탄핵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다, 이런 그 문제점을 적당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분은 그래도 김문수 이 장관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개헌도 발언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지지자들이 찾아갔을 때 자 나올 것이다, 이런 그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최근 그 어제 그러니까 6일 날입니다. 이재명 51.1%. 예, 뭐 이게 이제 치고 뭐 추적을 불허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단일화만 되고 하나만 정해지면은 김문수가 28.8%, 그 가운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붙었을 때에 김문수가 그나마도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수우파에서는 가장 큰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뭐 윤탄핵 결정 잘 됐다 64.4%, 한길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지금 뭐 앞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는데, 한길 리서치, 매일경제와 MBN의 의뢰로 4일, 5일 날 이틀간 실시한 것입니다. 실시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김문수가 28.8% 이렇게 알직이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왜 김문수가 이재명과의 대항마가 유일한 대항마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 범죄인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일들 이런 이렇게 뒤에서 정말 가룟유다와 같은 행동을 했던 이런 부도덕하고 이런 정말 원한에 맺힐 정도로 자, 이런 것은 정치 사회에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많은데 이 문제가 대통령의 마음속에도 윤 대통령 마음속에도 있겠지요. 그리고 강자유 우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진정한 보수 우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게 뭐 제일 첫째는 이재명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윤 대통령은 어떤 이렇게 킹메이커를 만드는 데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당선의 전제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야 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윤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윤 대통령에 지지하는 국힘당 의원들과 그리고 일반 또 자유우파가 못해도 30% 이상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이 한동훈의 배신 정치 그리고 국힘당을 바로 세우기 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그동안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뭐 원희룡 또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김문수가 증명이 되어졌고 여러 가지로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성 자 이런 것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윤석열과 박근혜와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자유우파가 왜 이렇게 10년 안에 두 분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괴멸되어지는 자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잘못된 왜곡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귀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 이념에 있어서요 확실한 우파로 전향한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일순간에 이 앞전에 우리가 몇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갑자기 저쪽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 전향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기반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역시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사람보다도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기반이 분명한 자유우파에 서 있는 증명되어진 그런 이 굳혀져 있는 사람이 바로 좌우 이념의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을 수가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이런 점에서 뭐 젊은 사람보다는 증명되지 않는 젊은 사람보다는 바로 나이가 있더라도 지금 김문수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경력에 있어서도 국회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동훈이나 이 윤 대통령에서도 그런 약점을 보았는데요. 국회의 의원으로 3번이나 하고 경기도지사 2번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능력이 주어져 있는 구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안철수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충성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사람이 충성심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다. 이런 한동훈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 배신의 이것이 이쪽에 국힘당에서는 너무도 뿌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계속 엉망진창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이 충성도를 이것을
점수를 매기 볼 때 이 우리가 꽃꽃 김문수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첨령 이런 그 도덕성 첨령한 그 부분 이게 뭐 이 내로남불의 그 운동권자들이 첨령한 줄 알았는데 다 퇴색이 되고 먹을 만큼 다 먹고 지금 이제 갈비 다 뜯고 잔치 다 하고 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주 그 또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그 정과 범들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요 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가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도 경남 TK TK 지역에다가 지역 기반이 확실해야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 기반이 이렇게 경기도에도 지역 기반이 확실하게 이렇게 잘 오랫동안 살았고요. 그리고 지사를 2번이나 8년에 했고요. 경북 경남 지역에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좀 든든하다.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적인 가치 자 이분이 가톨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보니까 개신교로 이렇게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뭐 처음에 몇 프로 안 됐지만은 이승만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 이런 분들은요 철저히 기독교 개신교에 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도 뭐 다른 종교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기독교적인 서구적인 가치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승만을 뿌리를 같이 하는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적인 성경관을 가진 가치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아직 뭐 자편향으로 물이 들었지만은 이것이 아직 그래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명의 그 대항마로서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과거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학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싸울 줄 아는 그런 그 운동권의 사람이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재학을 먹고 대학 졸업장을 몇십 년 만에 받았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을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노동운동, 노조운동, 이렇게 민중당까지 창당을 해갖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부인까지도 온 모든 그 식구들이 다 이 노동운동, 노조 활동, 전태일의 기념재단에도 이분이 거기에 노회찬과 심상전 다 이런 사람들이 그 노조 그리고 이런 노동운동을 할 때 아주 뭐 성각자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려져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좌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우를 수도 있는 그런 바탕을 또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누구도 추정할 수가 없는 그리고 뭐 오세훈 같은 안철수 같은 사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학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 이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을 자 해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펜앤 마이크에 나와 가지고 김문수가 확실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듣고 마치도록.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김문수 장관은 살아온 자체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지만 자기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와 이재명을 놓고 이 쭉 그래프를 만들면 얘기가 안 돼요. 이 소년공, 뱀눈의 소년공과 맞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의 현장마다 찍혀 있어요. 그건 본인이 찍히고 싶어 찍힌 게 아니에요. 그냥 노동 역사와 함께 김문수는 있었어요. 자, 이런 분의 그때의 경력이나 그리고 제가 하나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민주당은 모든 공력을 명태균 특검법에 쏟아 부을 겁니다.